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중2 국어입니다. 중2 국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든지 질문이든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설명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야 3단계로 아이들이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써놓은 걸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주변 것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이 이게 한국글이거든요. 한국글. 큰 글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체험 과정하는 사람이 큰 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아줌마들만 보는 글이다, 집에서 보는 글이다, 언문이라고 하고 비하하기도 했고, 그렇죠? 언문, 큰 글, 한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제는 창조하고 제작하는 것인데, 이걸 만들 때 이렇게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어떤 스님이 중심으로 돼서 한글을 만든 것도 영화도 있는데, 이전에 한글과 같은 모양의 문자가 있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이런 모양의 문자가 있었는데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정말 과학적인 원리로 이걸 체계화시킨 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인데, 어떤 언어를 만들었다, 이날 창조했다라고 밝혀진 언어가 한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 언어의 날이 한글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한글은 초반에는 읽기가 쉽고 표현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어떤 서양 교수가, 자, 내가 1시간 동안 니네한테 한글이라는 걸 가르쳐 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진짜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3, 40분 1시간을 가르쳤더니 다 한글로 써요. 애들이. 좀 똑똑한 대학생들이 1시간 만에 배운 거예요. 쓰는 방식을, 원리를. 그만큼 쉽다는 거죠, 한글이. 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나란말싸미입니다. 나라의 말이. 뭐라고요? 나란말싸미. 나란말입니다. 나란말싸. 한글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란말싸. 그게 뭐라고요? 훈민정음이에요. 가르친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입니다. 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소리 글자. 뜻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뜻 글자는 소리도 따로 있고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을 미는 백성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나란말싸미. 근데 중국과 달라. 뭐라고요? 그게 자주정치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다. 중국과 다른데 왜 문자를 중국 문자로 쓰냐는 거야.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과 다르다. 이게 뭐라고요? 이 부분이 자주정치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다. 중국과 달라서 중국과 달아. 어린 백성. 이게 어린이가 요즘 있지만 옛날에는 어리석은 이런 뜻을 써요.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일단 단어의 뜻이 변화한 거예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입서도 말하고자, 니르다, 말하다, 니르고저, 말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그죠? 제 뜻을 쉽게 펴서 펼칠 놈이 적어요. 이해되세요? 내 일을 어여삐 여겨. 뭐라고요?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여삐, 예삐, 불쌍하게 어여삐 여겨서. 이해돼요?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뭐라고요?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만드느니. 새로 만들었어요. 날로 하여 쉽게 쓰고자 할 따름이다. 실제 사용하고 쉽게 써라. 쉽게 쓰고자,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불쌍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내가 애잔하고 예쁘게 여기고, 그쵸?
어리석은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서 뭐라고요? 불쌍하게 그게 뭐라고요? 아주 불쌍한 게 아니라 가엾다. 아이고 가엾. 불쌍하게 이해되세요? 부엽게 갈성하게.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한다 백성을. 에민입니다. 사랑의 백성. 그래서 새로 28가지를 만드니까 창조적입니다. 창조적. 28글자를 만드니까 그쵸? 근데 이제 20글자가 28글자가 이제 24개 정도로 쓰잖아요. 근데 없어진 거는 10원짜리 사과를 산에서 먹었으니 씨만 남았다.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는 히읗 글자가 여린, 히읗보다 여리게 내서 여린 히읗이에요. 요거는 옛니은이라고 해서 이 할 때 여기 소리 안 나죠? 세종 할 때는 세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처음 거 초성, 중성, 중성을 다 채우기를 바랬어요. 칸 채우는 정도. 이게 옛니은이라고 해요. 옛니은. 이건 여린 히읗, 옛니은. 요거는 시읒음보다 약하게 나서 반치음. 입발음이 있는데 반치음. 요 점 찍는 거는 아래하. 지금도 있어요. 헌저 없어요. 헌저 없어요. 제주도 가면. 요게 오로 나누기도 하고 으로 나누기도 하고 발음이. 그다음에 다솜 할 때도 다솜 할 때도 그렇고 옛날 말 쓸 때 이렇게 아래하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쓰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애민, 실용을 3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훈민정음 서문에 요게 다 쓰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 하고 세종이 쓰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한글을 창조하고 제조할 때, 그죠? 창조하고 제작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세계 한글날이 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자음과 모음에서는 모음, 이게 어미모자예요. 이게 아들 자자고. 모음의 소리가 나가다가 어디에 걸리면 자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음을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자, 이건 땅이겠죠? 이게 사람이 서 있겠죠? 여기는 하늘이 있겠죠? 이렇게? 오, 여기서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 천지. 오, 이렇게 천지인의 상태, 형태를 따서 만들었어요. 천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합쳐요. 요거를 천지를 합쳐서 아도 되고 야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상형과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음도 상형입니다. 상형. 오, 굉장한 거예요, 이게. 상형인데 어디냐? 이거는 이빨입니다. 시읒. 입술이 이렇게 되고 코가 이렇게 되면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입 모양은 미음입니다. 미음. 입천장 모양은 기역입니다. 혀 모양은 니은도 나오고 디귿도 나오고 뜨고 나옵니다. 여기는 크가 나오고 여기는 입천장에 달린 건 지읒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는 이응이 나오고 이 혀가 옆으로 흘러가는 건 랄랄랄라 이렇게 떨립니다. 리을이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서 형태, 상태 어느 위치에 있냐 그 위치에 있는 모양을 참고 삼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천지인 모음이 있는데 요것이 나가다가 이 위치에 걸려서 막히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에요. 아들 자자. 자, 거기다가 여기 이제 이거는 획을 한 번씩 두 번 찍는다는 게죠. 기억이 뭐라고요? 한 번 더 하면 크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로 쓰면 뭐 이거는 나란히 쓰는 거지만 크 되는 거죠, 그렇죠? 니은을 한 번 더 하면 디귿 되고 더 하면 디귿 되고. 디귿. 이런 식으로 획을 획 한 번 쓸 때 한 번 쓰는 거죠. 이걸 추가시키는 거죠. 추가하는 게. 그래서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기초를 만들고 그 음에서 요 음이 편하게 그냥 느 하고 혀에서 나면 드 하면 혀를 강하게 해야 되고 틀은 좀 거칠게 털어줘야죠. 디귿하고 히읗하고 합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되기 쉽고
실제로 그 소리를 내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스 하면 이빨이 시려요. 이에서 나는 느낌이 와요. 지 하면 여기 부분이 자극이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 하면 이 부분이 자극이 된다는 게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 안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소리하고 딱 맞죠. 더 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다른 문자를 만들어도 다른 문자는 인간의 이 입안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문자가 연결된다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매체 자료는 매체라는 건 매개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면 B, C, D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자료를 봐요. 이게 매체예요. 매개체. 그러면 요 매체 안에다가 시각 자료, 청각 자료, 복합 자료, 그럼 이게 대세죠. 동영상이. 대세죠. 이제는 시각, 청각에다 촉각까지 해서 뭐가 될까요? 메타버스가 되겠죠. 나중에는. 시각, 청각에다가 진동이나 감각까지 해가지고 메타버스가 나중에 나오겠는데 실제로 초반기에는 글자만 전달했죠. 매체가 거의. 글자가 전달되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전파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형식. 이 고전 반동이 낭만이라고 해요. 낭만적인 감정. 이게 틀만 딱딱해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하고 싶어 해서 낭만파가 됐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방법, 작곡하는 방법이 나왔다면 이거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늘었어요. 근데 감성을 너무 낭만적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알아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사실주의가 나왔어요. 사실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그런데 이 사실주의가 끝난 게요. 녹음기가 발명되고 사진기가 발명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글자 치면 사실적으로 음악 치면 뭐해. 제일 차는 애 잘 칠할 거 하나 녹음해서 그거 틀으면 되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거 하나만 딱 녹음하면 다 들어오고. 그 사진기로 바바방 찍어. 그러니까 뭘 초상화를 그려 사진으로 찍지. 사진기가 더 잘 찍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니야. 인상으로 하자. 추상으로 하자. 입체로 하자. 그래서 인상파, 추상파, 입체파에서 뭐 피카소 이런 사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미술로 대지미술, 현대미술 이런 게 생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고전파가 꼭 글자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뭐라고요? 이거 뭐 시각은 뭐야? 사진기. 그 다음 뭐라고요? 녹음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진기든 도표든 그림이든 다 시각 청각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서 여기에 영상도 있고 음악이 있는 동영상으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글자만 하다가 뭐라고요? 사진기하고 녹음기가 발명되고 여기서는 동영상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요? 메타버스로 되겠지. 매체가 발전되는 거예요. 특성이 있죠. 특성이. 이 시각 특성은요. 요점을 딱 한 번에 조기가 좋아요. 그림으로 정리돼서. 이 청각 특성은요. 감각 전달하기 좋아요. 높낮이나 느낌이나 회음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시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는데 청각은 감성적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음악을 쓱 하면 공포감이 조성되죠. 그러다 사진이 딱 나오면 그러죠. 영상이 딱 나오면. 그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그래서 매체 특성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요 특징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냐를 꼭 보셔야 돼요. 시험 볼 때. 자, 강연은요. 그러니까 매체 자료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흥미유발도 되고요. 지루해요. 글자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미지가 더 좋아요. 그림, 사진, 도표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정을 고조시키고 특징을 부여할 때는 음악이 좋고. 그러니까 매체 자료를 통해서 집중도와 흥미를 유발하고 그래요?
예시를 딱 그림을 보여주면 아 그러잖아요.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백과사전 찾든지 그러면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과사전에 지도 사진이. 이 글자만 가지고 이해 안 되지만 이 지도 사진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법으로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지도 사진에 정리하라고 제가 그러죠. 그래서 이해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자, 매체 읽을 때 주의점 보시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죠. 그 만든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도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가는데 요게 끌려가면 안 돼요. 자, 매체인데 광고예요. 그래서 아 이거 먹으면 열심히 맛있어요 하고 먹으니까 뚱땡이 돼요. 이런 것처럼 보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아 저게 광고구나 캠페인이구나 아 저렇게 해서 장점만 보여주고 단점은 숨겼을 수도 있었겠구나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적정하게 했는데 매체를 읽을 때 내용이 이게 논리적으로 틀릴 수도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근거가 희박할 수도 있고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어요. 논리성이 아니라. 그런데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잘 팔리죠. 그죠? 국뽕 해가지고 그죠? 네. 논리적으로는 이게 더 싼데 한국을 위해서 이거를 불만당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감성적인 것도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할 때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나요? 자, 표현 방법이 이거 내용을 표현하는데 이게 효과적인데 이거는 이 표현 방법이 주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지 안다는 건 국어 공부의 끝판왕이에요. 주제를 표현해 주는데 이 주제를 표현하는 구조가 설명이 적당한지 예시가 적당한지 대조가 적당한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에다가 그래서 첫 단락에는 어떤 방법, 둘째 단락은 어떤 방법, 셋째 단락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결시키면서 첫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을 통일시키고 이해되세요? 통일? 네. 또 전체 구조를 주제를 잘 표현하는 구조를 찾는 게 글을 잘 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광고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 뭐라고요? 문장 구조, 문장, 사진,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딱 봐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요. 딱! 나 친구야, 야, 저녁에 시간 있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놀자는? 아니, 놀자는 건지, 서운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건지, 의도를 알아야죠. 네. 시간 있냐? 그래가지고, 나 고마워갖고 뭔가 해주려고 그랬더니, 안 해, 없어. 그러면 서운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표현 방법도 이게 효과. 모든 게 다 효과예요, 효율. 인생 사는 게. 뭐라고요? 시간당 효율. 시간당 효율. 왜요? 인간이 100년밖에 안 살아서. 이 효율성은 뭐예요? 같은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가장 효과가 잘 드러나게. 공부도 그래요. 시간당 효율성. 이걸 뭐라고 해요? 순공부 시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당 효율, 순공부 시간. 한 시간을 공부했는데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을 봐야죠. 왜요? 이거 보세요. 효과적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논술의 기초예요. 이거는 사실이다. 사실이 맞냐? 이걸 뭐라고요? 맞냐 틀리냐?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의견은 뭐라고요? 주관적이잖아요. 적절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내 의견, 우주 평화를 이룹시다. 종교를 만듭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적절성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맞아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의견은 적절해야 돼, 적당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과의 이 연결성, 이걸 긴밀성, 밀접하다, 긴밀성. 이 사실과 이 사실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게 긴밀하게 사실과 연결이 밀접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잘못됐잖아. 그러면 의견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이 바탕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멀어.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 적절성이 떨어져도 무게가 무너지는 거고. 이거의 연관성이 안 맞아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광고는 넓을 광에 알릴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걸 가지고 주의사항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죠. 자, 요점 정리 적어있고 질문은 이거네요. 훈민정음 가르친다.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에서 왜 지금 있는 한글로 바뀌었을까요? 이 소리가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나 이거나 그냥 같이 써도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히읗, 여린 히읗인데 히읗을 여리게 내든 세게 내든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죠. 이것도 반치음. 이거는 뭐라고요? 치음인데 반만 치음이니까 없어진 것 같고. 그 천지네 그 천은 요 아래하는 1933년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 때 뭐 어쨌든 요 한글 맞춤법을 만들어질 때 이게 1930년에 글자가 없어졌는데 그 전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 소리를 내는 게 아나 은하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게 내는 거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됐나요? 네. 자, 무슨 매체자를 쓸지를 정하는 방법을 했을 때 이거는 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의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디서 말하느냐, 어디에다가 신문지에서 말하느냐, 광고에서 말하느냐, 어느 광고판에서 말하느냐, 아니면 잡지에서 말하느냐, 아니면 유튜브 사이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그거를 이 장소 어디서 내가 녹화하느냐도 있지만 그걸 이 사람이 또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말을 하게 되고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서 매체 자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듣고 보는 사람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봐야 효과가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매체 자료를 했을 때 동영상을 쓸 수 없는 공간이나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사진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가 표현하는 방법과 동영상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표현하는 방법과, 그죠? 블로그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자, 질문 형식이 많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바로 답변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게 되면요, 뭐라고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 질문과 답변, 이걸 문답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건 정말 필수적인 것만 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제와 관련된 질문만 해야 돼요. 주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더라도. 그러니까 질문의 이 답변이 주제여야 해요.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용도로 쓰는 글에서는. 근데 흥미를 이끈다고 해서 질문 여러 번 하면 이게 주제를 흐트러뜨리게 되면 쓸데없는 걸 질문하면 주제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복잡해, 이거 산만해 이런 평가를 들어요. 강의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죠. 딱 청중이. 그러면 그게 저 질문이 주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질문을 해도 답변하는 청중이 많진 않아요. 선물을 주지 않는 한. 보통 말할 때.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바로 답변한 문답법의 경우에도 이게 호기심 유발을 하기 위해서. 왜? 한 번쯤 생각하고 쉬는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쓰나? 이렇게 질문은. 흥미 웃기는 것도 있지만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뉴스가 나옵니다. 신문 안에 뉴스도 있죠. 근데 뉴스 플러스 뭐라고요? 각종 정보. 그죠?
뉴스 플러스 각종 정보. 그러니까 신문이 필요하죠. 이 정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뉴스에서 다 못하는데. 하루 종일 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문이 전자신문이냐, 활자된 종이신문이냐, 이게 문제죠, 요새는. 맞아요? 근데 종이신문에 있는 것들은 한 장이면 끝이죠. 근데 전자신문은 양이 줄죠. 그대로 만들죠, 그래서.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전자신문인데 이게 더 양이 늘어나면 포털 사이트가 되죠. 이해되나요? 이 뉴스는 시사성이 있는 건데 그 시사성이 모여있면 동영상 사이트도 되는 거죠. 됐나요? 광고에서 거짓 쓰면 이게 허위 광고로 불법이에요. 거짓 광고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것처럼 감정을 호소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안 보여주죠. 거짓은 다 감추고. 불법 맞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거짓을 쓰면 처벌받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면 사기꾼 되잖아요. 사기요 사기. 허위 거짓 광고. 동음 이의역 같은 소리인데 의미가 다른 거니까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원에 갔더니 배로 손에 났다. 이게 배지. 그러니까 배 자막으로 쓸 때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이거 많이 이용해요. 광고 같은 데서. 어떻게? 예? 어떻게? 동음이역으로 쓸 때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광고를 할 때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뭐 하면 뭐뭐 이게 표나 포스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구로. 예를 들어서 뭐 행복이면 행복한 행복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글자 비슷한 글자 동음이역은 아니지만 이걸 언어유희라고 그러거든요. 언어유희를 하는데 비슷한 글자로 있는 동음이어도 효과적으로 쓸 때 많다는 거죠. 자막으로 쓸 때 그냥 써도 돼요. 그럼 옆에다 한자를 안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러한 광고 수법들 알려주면 소비자가 안 속지 않을까. 그쵸. 알아요.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도 시켜요. 사람들. 그거를 알아도 멋있잖아요. 자, 어떤 예쁜 등장인물이 어떤 음료수를 만들면 나도 예뻐져요? 근데 왜 예쁜여졌어요? 더 효과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럼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속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감성의 존재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광고는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플러스돼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감성에 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저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이면 나도 쓰면 똑같이 예뻐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시각장애인 신문은 이게 점자로 바꾼 것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점자로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신문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야죠. 그 본다는 의미고 듣는다는 의미겠죠. 자, 시각, 청각 둘 다 장애가 있으면 광고가 쉽지 않을 테죠. 왜냐면 입력할 때 시각, 청각하고 촉각인데 시각, 청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가르쳐가지고 하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정보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정보를 입력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렇네요. 그럼 점자도 못 가르치잖아요. 점자는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청각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가르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각 장애인에게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지개를 설명해봐라 이런 책도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설명해줘요. 시각이 없는 애한테 할 수 있겠죠. 청각 장애가 있는데 시각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뭐 설명할 수 있겠죠. 써 있으니까. 근데 청각이 장애가 되는데 시각이 없고 청각만 살아 있으면 무지개를 설명해 보면 행복이 뭐 청각 시각으로 보여줘야죠, 그죠? 무지개가. 근데 시각이 모자라고 청각만 있으면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하고 써나가는데 여기에서 이거 외워야 될 것들이 예, 한글 파트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합해 갖고 꼼꼼하게 일정 정리 안 하면 틀릴 것 같습니다.